천천히 걸어도 된다. 마음이 회복되는 속도는 인생에서 가장 존중받아야 할 속도다. 천천히 가도 괜찮아. 서두르지 않아도 되는 여정. 당신은 지금 천천히 가고 있습니까? 남들보다 뒤처진 것 같습니까? 왜 나는 아직도 이래? 다른 사람들은 벌써 회복했는데 나는 너무 느린 것 같아. 그런 생각에 자신을 채찍질하고 있습니까? 멈추십시오. 당신은 느린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속도로 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속도는 완벽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의 마음이 필요로 하는 속도이기 때문입니다. 천천히 걸어도 됩니다. 마음이 회복되는 속도는 인생에서 가장 존중받아야 할 속도입니다. 두 사람의 이혼. 2020년 초 김지수와 박미나 둘 다 45세, 둘 다 같은 달에 이혼했습니다. 둘 다 20년 결혼 생활의 끝. 둘 다 두 자녀의 엄마. 겉으로 보기에 비슷한 상황. 하지만 1년 후 그들은 완전히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박미나. 이혼 3개월 후 그녀는 새로운 직장을 구했습니다. 6개월 후 소개팅을 시작했습니다. 9개월 후 새 남자친구가 생겼습니다. 1년 후 재혼을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빨리 털어내야죠. 앞으로 나아가야죠. 그녀는 말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녀를 칭찬했습니다. 미나는 정말 강해. 벌써 회복했어. 김지수. 이혼 3개월 후 그녀는 여전히 매일 울었습니다. 6개월 후 겨우 일상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9개월 후 여전히 전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1년 후 아직 새로운 관계를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느릴까? 그녀는 자책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걱정했습니다. 지수야, 언제까지 그럴 거야? 이제 그만 털어내. 지수는 더 외로워졌습니다. 나는 뭔가 잘못된 것 같아. 하지만 3년이 지났습니다. 박미나. 재혼했지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이전 결혼의 상처를 제대로 치유하지 않았다는 것을. 빨리 앞으로 나아가려다 같은 패턴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빨리 회복한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냥 도망친 거였어요. 이제야 진짜 치유를 시작하는 것 같아요. 김지수.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녀는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왜 결혼이 실패했는지, 자신의 역할은 무엇이었는지,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고통스러웠지만 그녀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3년 후 그녀는 비로소 평화를 느꼈습니다.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하고 싶어요. 그녀는 진짜로 치유되었습니다. 천천히 가서 제대로 도착했습니다. 회복에는 시간표가 없다. 심리학자 엘리자베스 퀴블러-마이너스 로스는 애도의 5단계를 제시했습니다. 부정, 분노, 타협, 우울, 수용. 하지만 그녀는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순차적이지 않습니다. 각자의 속도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몇 달, 어떤 사람은 몇 년. 그리고 둘 다 정상입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회복에 시간표를 부여합니다. 이혼? 1년이면 충분해. 실직? 6개월이면 털어내야지. 사별? 1년에도 기간이면 돼. 이런 임의적인 시간표가 사람들을 아프게 합니다. 나는 왜 아직도 슬플까? 나는 왜 아직도 회복 안 됐을까? 나한테 뭔가 문제가 있는 걸까? 진실은 이것입니다. 회복은 선형적이지 않습니다. 좋았다가 나빠집니다.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갑니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회복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속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상처는 당신만의 것입니다. 당신의 치유도 당신만의 것입니다. 회복은 강요할 수 없습니다. 빨리 털어내라고 말한다고 빨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압박이 치유를 방해합니다. 나무가 자라는 속도. 자연을 보십시오. 대나무는 5년 동안 땅속에서 뿌리를 내립니다. 5년 동안 겉으로는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하지만 6년째 갑자기 6주 만에 15m를 자랍니다. 그것이 느린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대나무의 속도입니다.
참나무는 다릅니다. 천천히 꾸준히 자랍니다. 100년이 걸려 거대한 나무가 됩니다. 그것이 느린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참나무의 속도입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대나무처럼 회복합니다. 오래 보이지 않다가 갑자기 빠르게. 어떤 사람은 참나무처럼 회복합니다. 천천히, 꾸준히, 오랜 시간에 걸쳐. 둘 다 정상입니다. 둘 다 아름답습니다. 둘 다 결국 강합니다.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앞으로 가고 있습니까? 아무리 천천히라도 앞으로 가고 있다면 괜찮습니다. 할머니의 걸음. 이정숙 할머니 78세. 그녀는 매일 아침 공원을 산책합니다. 아주 천천히. 지팡이를 짚고 한 걸음 한 걸음. 젊은 조깅족들이 그녀를 스쳐 지나갑니다. 빠르게 힘차게. 어느 날 한 젊은 남자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더 빨리 걸으시면 운동 효과가 더 좋을 텐데요. 할머니는 미소 지었습니다. 젊은이, 나는 경주하는 게 아니란다. 나는 살아가는 거야. 이 속도가 내 몸이 편한 속도야. 이 속도로 나는 매일 여기 올 수 있어. 빨리 가려다 다치면 아예 오지 못하게 될 거야. 천천히 가도 괜찮아. 중요한 건 매일 계속하는 거야. 그 남자는 깨달았습니다. 할머니는 1년 전 남편을 잃었습니다. 60년을 함께 산 남편을. 처음 몇 달은 집 밖으로 나오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겨우 집 앞까지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대문까지 갔습니다. 그 다음 날 길 끝까지 갔습니다. 한 달 후 공원까지 갔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매일 공원을 한 바퀴 돕니다. 아주 천천히. 하지만 매일. 사람들은 내가 느리다고 생각할 거야. 할머니는 말합니다. 하지만 나는 알아. 1년 전에는 걷지도 못했다는 것을. 지금 이 한 걸음 한 걸음이 얼마나 큰 진보인지. 천천히 가도 괜찮아. 중요한 건 멈추지 않는 거야. 우울증과 싸우는 남자. 최진우 52세. 그는 3년 전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회사 구조조정으로 실직한 후 처음에는 부정했습니다. 나는 우울증이 아니야. 그냥 일시적으로 기분이 안 좋을 뿐이야. 하지만 6개월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병원을 찾았고 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3개월 정도면 좋아질 거예요. 하지만 3개월 후에도 진우는 여전히 힘들었습니다. 왜 나는 안 나아지지? 6개월 후 조금 나아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다시 악화되었습니다. 나는 절대 나아지지 않을 거야. 진우는 절망했습니다. 그때 그의 정신과 의사가 말했습니다. 진우 씨, 회복은 직선이 아닙니다. 지그재그입니다. 좋았다가 나빠지고, 나빠졌다가 좋아지고. 그것이 정상입니다. 중요한 것은 전체적인 방향입니다. 3년 전과 비교해 보세요. 그때보다 지금이 어떻습니까? 진우는 생각해 봤습니다. 3년 전에는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못했습니다. 지금은 매일 산책을 합니다. 3년 전에는 사람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일주일에 한두 번 친구를 만납니다. 3년 전에는 미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작은 희망이 있습니다. 천천히지만 나아지고 있네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천천히지만 확실히.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당신의 회복 속도를 존중하세요. 남들과 비교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6개월 만에 나아집니다. 어떤 사람은 5년이 걸립니다. 둘 다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5년이 지났습니다. 진우는 완전히 나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전히 우울증과 함께 살아갑니다. 가끔 나쁜 날도 있어요. 하지만 5년 전보다 훨씬 나아요. 그리고 계속 나아지고 있어요. 천천히요. 사회의 압박. 우리 사회는 빠름을 숭배합니다. 빠른 인터넷, 빠른 배송, 빠른 성공, 빠른 회복, 빨리빨리 문화. 하지만 마음은 빨리빨리 할 수 없습니다. 마음에는 마음의 속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압박합니다. 언제까지 그럴 거야?
아직도 그래? 이제 그만 털어내. 앞으로 나아가야지. 이런 말들이 상처 입은 사람들을 더 아프게 합니다. 그들은 이미 자신에게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나는 왜 이렇게 느릴까? 다른 사람들은 금방 회복하는데. 그래서 그들은 겉으로 회복한 척합니다. 나 괜찮아. 하지만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진짜 치유는 정직함에서 시작합니다. 나는 아직 아파. 나는 천천히 가고 있어. 그리고 그것으로 괜찮아. 상담사의 조언. 이미선 심리상담사 28년 경력. 그녀는 수천 명의 내담자를 만났습니다. 그녀가 발견한 가장 중요한 진실. 빨리 회복하려는 사람이 오히려 늦게 회복한다. 왜 그럴까요? 한 내담자가 물었습니다. 이 상담사는 설명했습니다. 회복을 서두르는 사람은 고통을 회피하려 합니다. 하지만 치유는 고통을 통과해야만 일어납니다. 슬픔을 느껴야 합니다. 분노를 인정해야 합니다. 상처를 돌봐야 합니다. 이것들은 시간이 걸립니다. 빨리 지나가려고 하면 그것들은 억압됩니다. 억압된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나중에 다른 형태로 나타납니다. 우울증, 불안, 신체 증상, 관계 문제. 그래서 결국 더 오래 걸립니다. 반대로 천천히 가는 사람은 각 단계를 제대로 경험합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인정합니다. 슬프면 웁니다. 화나면 화를 냅니다. 이것이 진짜 치유입니다. 시간이 걸리지만 확실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도 20대에 큰 상실을 겪었어요. 주변 사람들은 빨리 털어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바쁘게 살았어요. 일에 몰두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여행을 다녔어요. 겉으로는 괜찮아 보였어요. 하지만 5년 후 저는 무너졌어요. 억압했던 슬픔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어요. 그때서야 저는 제대로 애도했어요. 천천히 제 속도로. 그리고 그것이 진짜 치유였어요. 계절의 지혜. 자연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봄이 와도 꽃은 천천히 핍니다. 하루아침에 활짝 피지 않습니다. 먼저 눈이 녹고 땅이 녹고 싹이 트고 잎이 나고 봉우리가 맺히고 그리고 마침내 꽃이 핍니다. 몇 주, 때로는 몇 달이 걸립니다. 서두르면 어떻게 될까요? 꽃을 억지로 빨리 피우려 하면 꽃은 시들어버립니다. 제대로 피지 못합니다. 마음의 회복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절이 필요합니다. 겨울 마이너스 슬픔과 애도의 시간, 봄 마이너스 작은 희망이 싹트는 시간, 여름 마이너스 조금씩 성장하는 시간, 가을 마이너스 배움을 거두는 시간, 그리고 다시 겨울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괜찮습니다. 자연은 순환합니다. 우리 마음도 순환합니다. 중요한 것은 각 계절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서두르지 않는 것입니다. 할아버지와 손자. 박철호 할아버지 82세. 그의 손자 민준이가 찾아왔습니다. 28세. 최근 시련을 겪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너무 힘들어요. 벌써 3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아파요. 제 친구는 한 개월 만에 새 여자친구를 만났어요. 저는 왜 이렇게 약한가요? 할아버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민준아, 할아버지 이야기를 해줄게. 할아버지는 26살에 할머니를 만났어. 첫눈에 반했지. 하지만 할머니는 다른 사람과 약혼한 상태였어. 할아버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 그 아픔이 얼마나 갔는지 아니? 민준이 물었습니다. 얼마나요? 2년. 2년 동안 할아버지는 제대로 살지 못했어. 일도 손에 안 잡히고 밥맛도 없고 주변 사람들은 이제 그만 잊으라고 했어. 하지만 할아버지는 천천히 갔어. 억지로 잊으려 하지 않았어. 그냥 하루하루 살았어. 그러다 보니 2년이 지났고 어느새 아픔이 줄어들어 있었어. 그리고 28살에 다른 사람을 만났어. 바로 내 할머니야. 만약 할아버지가 빨리 털어내려 했다면, 제대로 치유되지 않은 채 다른 사람을 만났다면 할머니와의 관계도 망쳤을 거야. 천천히 갔기에 할아버지는 준비가 됐어. 그래서 할머니를 제대로 사랑할 수 있었어. 56년을 함께 살았단다.
민준이 물었습니다. 그럼 천천히 가는 게 맞는 건가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천히 가되 멈추지는 말아라. 네 친구가 한개월 만에 새 사람을 만난 건 그 친구의 속도야. 너는 3개월, 6개월, 1년이 걸릴 수도 있어. 그게 내 속도야. 둘 다 괜찮아. 중요한 건 제대로 가는 거야. 빨리 가다 넘어지지 말고 천천히 가되 확실하게. 회복의 속도를 존중하는 법. 그렇다면 어떻게 자신의 회복 속도를 존중할 수 있을까요? 첫째, 비교를 멈춰라. 다른 사람의 회복 속도는 당신과 무관합니다. 그들의 상처는 다릅니다. 그들의 자원은 다릅니다. 그들의 과거는 다릅니다. 비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둘째, 자신의 진전을 인정하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과거의 자신과 비교하십시오. 한개월 전보다 나아졌습니까? 1년 전보다 나아졌습니까? 아무리 작은 진전이라도 축하하십시오. 셋째의 역행을 받아들여라. 나빠지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퇴보하는 것 같을 것입니다. 그것은 정상입니다. 회복은 직선이 아닙니다. 넷째, 압박을 거부하라. 누군가 빨리 털어내라고 하면 정중히 하지만 확고하게 말하십시오. 저는 제 속도로 가고 있습니다. 다섯째, 자신에게 친절하라. 나는 왜 이렇게 느려? 라고 자책하지 마십시오. 대신 나는 천천히 가도 괜찮아라고 말하십시오. 여섯째, 도움을 구하라. 혼자 가기 힘들면 도움을 청하십시오. 상담사, 목회자, 지원 그룹. 그들은 당신의 속도를 존중할 것입니다. 일곱째, 멈추지 마라. 천천히 가도 되지만 멈추지는 마십시오. 매일 작은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치유의 정원. 서울 외곽에 작은 정원이 있습니다. 치유의 정원이라고 불립니다. 상실, 트라우마, 우울증을 겪는 사람들을 위한 곳. 그곳의 원칙은 단 하나. 천천히. 정원사 이현주 씨, 65세. 그녀는 방문자들에게 말합니다. 여기서는 서두르지 않습니다. 꽃도 서두르지 않고 나무도 서두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서두르지 않습니다. 방문자들은 정원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어떤 사람은 벤치에 앉아 하늘을 봅니다. 어떤 사람은 천천히 걸으며 꽃을 봅니다. 어떤 사람은 흙을 만지며 식물을 돌봅니다. 급한 것은 없습니다. 목표도 없습니다. 그저 있을 뿐입니다. 한 여성, 남편을 잃은 지 1년. 그녀는 매주 정원에 옵니다. 처음에는 그저 앉아있기만 했습니다. 몇 주 후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후 꽃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1년 후 그녀는 다른 방문자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가도 괜찮아요. 그녀는 새로운 방문자에게 말합니다. 저도 1년 전에는 일어나지도 못했어요. 지금 보세요. 저는 여기 서 있어요. 시간이 걸렸지만 저는 제 속도로 왔어요. 당신도 당신의 속도로 오실 거예요. 정원사 이 씨는 말합니다. 사람들은 빠른 해결책을 원해요. 3개월 프로그램 6주 치료. 하지만 마음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아요. 마음은 정원과 같아요.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기다려야 해요. 서두르면 오히려 망쳐요. 자연의 속도를 존중해야 해요. 그것이 마음의 속도예요. 당신에게. 지금 당신은 어디쯤 와 있습니까? 아직 멀었다고 느낍니까? 너무 느리게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남들은 벌써 도착했는데 당신만 뒤처진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여정은 당신만의 것입니다. 당신의 상처는 당신만의 것입니다. 당신의 치유도 당신만의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천천히 가도 괜찮습니다. 아니, 천천히 가는 것이 맞습니다. 빨리 가려다 넘어지는 것보다 천천히 가되 확실하게 가는 것이 낫습니다. 당신의 속도는 완벽합니다. 그것이 당신의 마음이 필요로 하는 속도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몸이 감당할 수 있는 속도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치유될 수 있는 속도이기 때문입니다. 진전을 인정하십시오. 1년 전을 떠올려 보십시오. 당신은 그때보다 나아졌습니까? 조금이라도? 그렇다면 당신은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내하십시오. 회복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몇 주, 몇 달, 때로는 몇 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그것은 괜찮습니다. 자신에게 친절하십시오. 나는 왜 이렇게 느려? 라고 자책하지 마십시오. 대신 이렇게 말하십시오. 나는 내 속도로 가고 있어.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해. 가장 존중받아야 할 속도. 이 세상에는 많은 속도가 있습니다. 빛의 속도, 소리의 속도, 인터넷의 속도. 우리는 이 속도들을 측정하고 경쟁하고 개선하려 합니다. 더 빠르게, 더 빠르게. 하지만 측정할 수 없는 속도가 있습니다. 마음이 회복되는 속도. 이것은 킬로미터나 메가바이트로 측정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빠르게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그저 존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가장 중요한 속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당신이 다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속도이기 때문입니다. 천천히 걸어도 됩니다. 아니, 천천히 걸어야 합니다. 마음이 회복되는 속도는 인생에서 가장 존중받아야 할 속도입니다. 그리고 그 속도는 바로 당신의 속도입니다. 그러니 서두르지 마십시오. 비교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 마십시오. 대신 천천히, 확실하게 당신의 속도로 걸어가십시오. 당신은 잘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속도로 치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완벽합니다.